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눈코 뜰 새가 없는데요. 문대림 예비후보와 원희룡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문대림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숨은 공신이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라며 문대림 후보를 추켜 세운 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검증을 했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잣대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검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뒤 도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 당시에도 공짜 골프를 친 것은 적폐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 후보는 도지사 후보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영란법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훨씬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이미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면으로 답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휴일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열린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책 발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정책 행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어제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1번에 한영진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또 두 번째 순번에 제주농어촌 민박협회 부회장인 박은경 제주관광대 겸임교수를 공천해 2명 모두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도로가 개설되거나 확장되면서 가로수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수원이라는 곳에 옮겨 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잘 자라고 있을까요? 현장을 취재해봤더니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제주시 모수원. 가로 화단에서 보이던 유카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잎은 누렇게 변했고 뿌리는 썩어 되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빽빽하게 줄지어선 사슬의 피도 시름시름 말라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와싱토니아의 몸통은 송장마냥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각각의 나무 특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심어 생육이 더디거나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나무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거는 나무 특성상 어떤 형태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의 형태가 헝클어져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 가치가 없는. 나무 아래에는 빈캔과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고 기름통도 눈에 띕니다. 1.6헥타르 면적의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모수원의 공간이 비좁아지자 최근에는 나무들이 다른 곳에 이식되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뿌리 내렸던 곳을 떠난 구실 잡밥 나무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의 잎은 누렇게 변했고 다른 나무는 푸른 기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이 안 나잖아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는 피던데 올해는 안 피더라고요. 개발 논리와 교통 편의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뒤 매뉴얼에 따라 옮겨 심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던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연구 용역이 취소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제2공항 예정지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보상과 이주 절차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의 목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타당성 재검토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상과 이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텍 학부생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전거 제작에 도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상에 그쳤던 일이 현실화됐는데 핵심 제어 기술 확보와 함께 다양한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가 큽니다. 포항 MBC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전거. 구글이 지난해 만우절을 앞두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상에만 그쳤던 자율주행 자전거를 포스텍 학부생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센서 등 각종 제어 장비가 내장된 자전거에 방향을 설정하자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이 타서 손을 놓고도 앞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자전거 중심 잡기에 성공했고 무인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제어 기술 핵심은 자전거의 현재 자세, 몇 도 기울었는지 이걸 파악하고 또 자전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알아서 그거에 맞추어서 자전거의 핸들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그 중심된 제어 기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GPS와 레이더 등을 내장해 자전거가 스스로 진행하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만 남았습니다. 1차 자율주행 자전거 완성품은 시제품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발로 가는 무인자율 자동거 그리고 자동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에 현대자동차나 네이버의 무인자율 기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까지는 연구 과제가 남았지만 자율주행 자전거 제작 성공은 자동 제어 기술력 확보와 함께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보통 단순 공공 근로 형태를 떠올리는데요.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끗한 머리의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피고 제법 큰 택배 상자를 요령껏 옮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동별로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까지 하는 이른바 실버 택배입니다. 20명의 어르신들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 하루 서너 시간씩 일하는데 경제적 수입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시간도 잘 가고 운동도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재밌잖아요. 가가고 다 집집마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올해 초 공공기관 안에 문을 연 어르신 세탁소는 단골이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탁물 접수와 분류, 계산까지 능숙하게 해내고 간단한 수선은 서비스입니다. 일이 옷감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는데 해보니까 꼼꼼하게 하면서 또 체크도 하고 그래 하니까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인 일자리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공공근로 형태가 아닌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 모두를 노리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기술을 살려 미용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방앗간과 카페, 세차 일까지 직종과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1년 내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보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사회랑 단련된 게 다시 연결이 돼서 올해 원주시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3천여 명.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오전까지 북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안개가 끼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2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애월과 조천이 15도, 제주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도 한림과 대정이 16도, 고산 1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구자가 18도, 성산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윗세오름 8도, 성판악은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우도가 17도, 마라도와 가파도 그리고 비양도는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그리고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대구와 김해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10월 준공되는 제주시 봉계동 임대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제주시는 임대주택 단지 내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맺었고 임대주택 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 범위에서 입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 395군데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16군데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불교연합회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저녁 한라산 관음사 등 주요 사찰에서 봉축 전야제와 음악회가 열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사찰마다 봉축 법요식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제주 적십자회관에서 연등 축제 세미나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위문잔치와 대법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제주시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7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식품 등을 취급한 경우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장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장지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한울누리공원에 399가 안장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모두 2,600여 구가 안장돼 전년도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장 유형은 잔디형이 5,500여 구로 가장 많고 화초형과 수목형, 정원형 순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